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장이에요? 꼬였습니다. 네, 꿀도 지적하시네요. 네. 오늘은요, 소장님, 이 거래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전에도 찍었었지만 정말 거래량이 최저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늘지 않고 있어요. 6월에 이어 7월도 거래량이 참 적다. 네네. 이게 진짜 하락이 왔나? 약간 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런 걸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계속 줄어들진 않을 거란 말이죠, 거래량이. 그렇죠. 반대로 한번 또 네, 생각을 네, 해보는 네.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이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네.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또 네.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던 게 네. 약간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이제 거래량이 적지만 이제 좀 거래량이 많아질 거다, 8월 이후에. 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또 활발해질 거다. 네. 또 가격이 다시 올라갈 거다. 네, 네. 이런 얘기도 조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래량이 늘면 조금 움직일 거다. 상승할 거다. 약간 이렇게 봐도 되는지.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질문을 하면 요즘은 항상 한숨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아, 참. 이해를 네. 할 수 있을까 네.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약간은 주식 쪽에서 이제 그 이론이 넘어와 가지고 자리 잡아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돼요. 거래량이 많아야 좀 상승을 한다.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가려면 매수자들이 사야 된다라는 거죠. 주식 같은 경우는 보면 호가창이 쫙 있잖아요. 매도 매물이 이렇게 촘촘히 다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수 매물이 이렇게 촘촘히 쫙 대기하고 있어요. 딱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만약에 상승하려고 하면 이 매도 매물들을 다 사들이고 올라가야 네.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순식간에 가격 이거를 다 사들이고 올라가니까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확 늘어나요. 이제 여기서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 뭐냐면 거래량이 늘면 상승이다라는 등식을 성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붙어서 거래가 많이 되면 상승이 되니까 네. 부동산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네. 네. 네, 자, 주식도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수 대기 매물들이 촘촘히 있어요. 삼성전자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65,000원이다. 그러면 65,000원에 밑에 64,900원 20만 주, 밑에 30만 주 이렇게 촘촘히 쭉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누군가가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주를 쫙 밑으로 떨어뜨리거든요. 그럼 다 가격을요? 사지는 거예요. 예. 가격을 밑으로 65,000원이면 그 밑으로 해서 100만 주를 사버린다. 예. 저절로 그냥 얘 밑에 있던 대기에 있던 것들이 쫙 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떨어뜨려야겠다 하면은요,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시장가나 하한가로 그냥 많은 물량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 시세보다 싸게 그냥 던져버린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두룩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떨어지는데 폭발적으로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시세에 거래된 게 아니라 그 밑에 가격으로 그냥 그렇죠. 다 거래가 된 거네요. 자,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요. 부동산은 거래가 원래 많지 않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거래의 방향이 정해져요. 자, 지금은 이제 하락장으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 매수자들은 이제 쫓아가서 사지 않아요. 기다려요. 급매물이 나오길 기다립니다. 이제 점점 급해지는 사람이 누구죠? 매도자예요. 근데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거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힘의 우위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매수자가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자기의 지금 포지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버티는 거죠. 사지 않고. 예, 사지 않고 급매물 나와라 버티는 거예요. 근데 매도자들이 이제 버티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급매물이 늘어나겠죠. 급매물이 늘어나면 거래가 돼요. 거래량이 늘어나죠. 근데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 하락 거래가 되는 거예요. 시세보다 떨어진다. 네. 하락 거래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적극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게 숫자 개념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숫자가 많아지면 상승, 숫자가 적어지면 하락.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상승장에서도 거래량이 줄어요. 호가가 뛰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장 중반까지는 대량 거래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면 매도자들이 호가를 확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쫓아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두 사람 쫓아가면서 이제 그게 거래가 일어나요. 그리고 한 사람이 사면 호가를 또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장 꼭대기에서는 거래가 확 줄어버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거래가 줄었는데 그럼 하락해야지. 안 해요. 폭등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상승의 초반에는 대량 거래가 있다가 뜨문뜨문해서 꼭대기를 찍고 네. 하락 거래가 오는 것도 점점 뜨문뜨문 있다 많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거래량이 이제 좀 있으면 늘어날 거예요. 분명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상승하지 않아요. 하락 거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극성. 상승장에서는 매수자의 적극성이 많기 때문에 상승 거래가 많아지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아졌다가 이제 적극성이 더 없어지는 매도자들 때문에 적극성이 떨어지는 상태로 이제 나머지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너무 이제 호가를 올리니까 그 중에 일부만 적극성을 1000%, 2000% 올리면서 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간간히 일어나는 거래가 폭등을 일으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지금 줄어서 하락장으로 이제 변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거래가 이제 조금씩 늘어요. 느는 거는 뭐냐면 이제 매수자들은 기다리는 거죠. 적극성이 거의 없어요. 그럼 적극성을 누가 내느냐? 매도자들이 적극성을 내는 거예요. 이게 떨어뜨리면서 파는 거죠. 적극적으로. 거래는 늘어나는데 하락 거래가 늘어난다. 이제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전 거래가 시세보다 떨어진 거래가 되어도 네. 이게 금매가 아니라 여기서 더 떨어진 걸 금매로 그렇죠.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점점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잘못된 상식으로 거의 세뇌되다시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래량으로 등식을 성립해 놓으면 안 돼요. 거래량이 많아지면 예. 다시 상승이다. 네. 그러니까 숫자 개념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부동산이 그래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거래에 따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응할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쭉 올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호가를 걷어들이고 올려야 되겠다.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부동산은 뭐냐면 누가 이렇게 쭉 치고 올라오면 호가를 확 올려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줄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특성에 맞는 거래 형태의 이론을 성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부동산이 문제가 뭐냐면 학문적으로 자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은 투기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투기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식이 안 좋은 거예요. 공부하는데 내가 굳이 부동산을 택해. 경제를 택해야지.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보지 않죠. 부동산 네. 공부에는 투기하려고 하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자리 잡을 그 시간적 장소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쪽에서 넘어왔어요. 경제학자들이. 근데 경제학자들이 일반 경제학 이론을 가지고 부동산 이론에 접목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이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몇 년 동안 또 상승을 해왔고 상승장에 이렇게 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네. 거래량이 많으면 상승했고 이렇기 네네. 때문에 하락 때도 거래량이 많아지면 다시 상승하는 게 아닌가 약간 네, 이렇게 네.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문제는 뭐냐면 예외적인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의문을 갖지 않으니까 그래요. 상승장 꼭대기에서 거래량이 줄었거든요. 네.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냥 아무 의문을 갖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죠. 네. 그런 거구나. 네.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결과와 생각했던 게 같으면 원인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그쵸, 맞아요. 네. 따져보지도 않고 아무따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네. 네. 그냥 틀린 얘기도 그냥 결과가 맞으면 인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힘든 게 소장님 말씀대로 부동산을 약간 학문으로 보지 않고 그런 게 이론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렇죠. 그랬던 그게 것 이제 같아요. 문제예요. 부동산이
텀이 너무 기니까 그리고 빨리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인을 살펴볼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빨리,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것도 빨리 아니니까. 결과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기 네, 때문에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제 공부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인적인 이론적인 측면의 접근을 더 이제 깊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이 지금은 공부에 집중할 시기라 네.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식의 떠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네, 네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분들 잡지 않습니다. 예, 잡지 않아요. 여기에 남아서 정말 진실되고 깊게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요. 남들이 다 떠날 때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를 해야 남들이 오기 전에 성공해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한 이론, 부동산 이론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도록 저와 함께 같이 노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